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때도 그랬잖아요.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본인이 이제 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예, 다만 이제 일성이 그랬잖아요. 뭐였죠? 뭐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거 들으면서 참 좀 선수가 바뀌었다. 이제 어찌 됐든 과거에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을 때 네. 책임지지 못했잖아요. 그랬었죠. 특히나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 0.7% 네. 이거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결과가 그렇죠.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맞아요.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교수님? 했죠? 아니 윤석열 지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랬었죠. 그 오마이 아무튼 그분이 네. 윤석열 오마이? 오마이 연관이 있나요? 그런가? 아무튼 제 기억 속에 그분은 기억 속에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그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누구냐 이낙연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예. 결국 그 당시에 무슨 그 집단적으로 네. 윤석열 네. 캠프에 가서 네.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지지자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뭔가 감당하고 있었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머지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리고 일종의 항상 뭐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힘도 함께 해야 내년 총선이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겠지만 예. 과거의 대선과 관련된 패배 문제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를 했을 때 개혁에 충실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나머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책임 뭐 남겨진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은 조금 더 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행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곁에 항상 대선에? 있겠다. 그럼 일종의 사실상 이제 정치 선언을 하신 거죠.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하신 거고 민주당 안에서 어찌 됐든 대선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맸던 넥타이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뭐 어떤 청록색 넥타이였다. 이런 것은 결국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본인이 뜻을 펼쳐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어떤 조금 더 절절한 사과와 지금 지도 체제에 대한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시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한 내용도 정치적 행보를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 안에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안에 역동성이 커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선 경쟁 과정에서 어떤 역동성이 커지는 거 그리고 어떤 여당과 비교했을 때 조금 심심한 드라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포커싱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이쪽 지금, 영역에서. 그러니까 김현수 소장이 얘기한 건 대선은 네. 아직 한참 남아 있고 총선이 이제 가장 앞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네.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걸 잘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무도한 권력 통치를 하지 네.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어떤 이재명 체계를 흔드는 듯한 얘기, 그 혁신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토달거나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정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깊이 간섭하는 이 스피커가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독이 되겠죠. 독이 될 텐데 저는 이 과정에서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관련된 리더십을 조금 더 세워주는 그러면서 본인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라면 조금 더 저는 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켜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김현선 소장은 개인이 판단할 때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예측을 해보면 당분간은 굉장히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정무나 정치력이 있다라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본인이 예측하건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면 당장은 좀 숨죽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얹을 때가 많지 않거든요. 네. 아니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말을 얹겠어요. 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에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수용하기에.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뭐 동원해서 왔는지 뭐 여러 뭐 천여 명의 사람이 왔다고는 하지만 네. 민주당이라는 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70% 이상의 권리당원이 지금의 대표 체제를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자체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거의 지금 뭐 우리 진보 지지층 안에서는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역대로 이렇게 지지를 받은 당 대표가 없었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5%도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민주당이 어렵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지를 잃고 있다라면 이 반대급부를 노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저는 이제 뭐 또 이낙연 지지층에서 아니면 이낙연을 지지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뭐 때가 왔다라는 식으로 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제 내가 신경민 의원 전 의원 발언 듣고 이게 깜짝 놀랐는데 언제 우리가 이낙연을 악마화했습니까? 언제 우리 지지층이 이낙연을 막 했습니까? 오히려 이낙연 지지층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해코지를 많이 한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 했던 그건 전 다 출당시켜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난번 가처분 냈잖아요. 네, 이재명 그렇죠. 대표에 대해서 그 가처분 냈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해당 행위 아니에요? 해당이지. 당 대표를 뭐 그런 일로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 인용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정말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개딸들 못지않게 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가서 뭐 진짜 저런 식으로 대표한테 악마화하고 있다. 그 악마화하고 있는 세력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비명계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활론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이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보인다고 봐요. 말과 행동에서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예단해 갖고 이낙연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그 저는 목소리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했던 발언을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미약하나마 그 일을 돕겠다고 얘기하든지. 뭐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면서. 했으면 이제 베스트 최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무슨 정치적 행보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책임을 다하게 뭔 책임을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책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렇죠.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은 뒤에서 열심히 돕고 힘을 합치는 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의 뒤에 맥락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대장동 건도 이낙연 측에서 처음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제기한 게 네,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 측이잖아요. 과정에서. 네. 그리고 그 변호사를 되게 용어하면서 네. 그랬었고 이낙연 측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측에 찍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부추겼죠, 사실. 예.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본인 밑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했던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네, 맞아요. 그분이 윤석열 지지선을 했을 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뭐 혼을 낸다거나 그러지 말라거나 그런 그렇죠. 행동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했었어야죠.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대체 적극적으로.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을 때 본인은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일정 정도 이제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니 뭐 어찌 됐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라도 저는 좀 메시지를 하나 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동안에는 아무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없다가 어찌됐든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와갖고 굉장히 본인이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전에 못다한 책임을 지금 직위가 없는데도 뭐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무슨 책임을 다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못했던 책임을 지금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지었어야죠. 그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선 후보에 떨어지고 측근들이 윤석열 지지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하고 이게 넘어가더라. 지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도 그렇잖아요. 설령 방류가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어떤 우리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일본의 대변인처럼 일본의 앵무새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나는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태도들, 뜨뜻미지근한 태도들, 그것을 본인의 성격이나 태도, 원래 타고난 성격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연 뭘 했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도 이낙연계가 어떻게 했냐. 지방선거가 지자마자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방선거가 지자마자 이낙연계 사람들 다다다다 하면서 이재명 책임이다. 아니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니까 마치 지길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정말로 같이 팀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 즉 이낙연 대표계 이낙연계가 보여줬던 태도가 그런 거였어요. 기다리고 뭔가 잘못돼서 남이 잘못돼서 이재명이 잘못돼서 그것을 내가 얻겠다 이런 태도 이외에는 없었던 거죠. 지고 나서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라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어찌됐든 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고 어찌됐든 당 안에서 불만은 게 그 전에 당이 결정하기 전에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참패하고 나니까 치고 나니까 그때사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이건 굉장히 어떤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인으로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자 테디 13 남매 마음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김현성 수장님 화이팅 하세요라고 하면서 회원 가입 먼저 해주셨고요. 아유. 이게 아마추어야? 방송을 이게 아마추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 초보 유튜버잖아. 초보 유튜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현성이 뭘 볼 거 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보 유튜버의 모습한테 손 다른 거 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깊이 사과하기. 사과 현성이야. 맨날 사과만 해. 아니 근데 사과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제가. 네, 저기 사과는 올라오고 해야 계시죠. 돼요. 네. 아유 테디 13 남매님, 남매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깊이 반성하고 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조용히 뒤에서 도와줘야 된다. 백이종군. 그리고 비명계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야 돼.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죠. 특히 그러지 신경민 말라고. 이런 진짜, 김종민 이런 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대표 흔들지 말고 자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난 대선의 책임이 단순히 그냥 대선 후보를 열심히 밀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요.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하고 그렇죠.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에 패배했을 때 어쨌든 저는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또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죠. 왜냐면 주요 직책에 다 있었어요. 총리도 맞아요. 하고 민주당 책임지는 대표도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본인의 잘못함에 대해서 또는 실망감을 국민들께 드린 부분에서 반성도 안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도 당대표래 그 후보가 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그런 얘기를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지만 네. 비서실장이나 밑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는데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걸 말지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 아,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는 대단히 그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분이라면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네, 그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한쪽을 드는 마음과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지 또 이 틈을 타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정치 세력화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영원히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정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정치인이라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럼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저런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야 된다. 그래야 생각합니다. 나중에 반대급부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체로 어떤 강하게 어떤 열성적이고 강성 지지층, 충성도 높은 민주당의 당원들 이분들이 아 이제 조금 이낙연 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할 때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어떤 진정성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도 사실은 검찰 캐비넷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이 정말 이거 정치에서 뛰어드시면 또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검찰의 저런 무도한 그 공소 지속권 남발 또는 뭐 영장 청구 아까 압구정 얘기했잖아. 예, 압구정.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힘을 합쳐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인 김병민이가 수박왕이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 어떻게 보면 그 분란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입 닥치고 있어라. 너희들 입손 떼라. 민주당에서 뭐 이 정도의 그 정무감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도 어려워질 거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